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익률이 네. 제 기억에 한 3억 이상 났는 네, 그러니까 300% 네, 나가지고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집을 한 채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구독, 좋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그때 제가 3천만 원, 집사람 배우자가 이제 3천만 원을 만들어서 6천만 원을 시드를 가지고 한 4-5 종목도 뭐 샀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사셨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하이닉스도 한 20%에서 30% 정도 사고, 나머지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금융지주 또 몇 개 종목을 샀어요. 4-5개 종목을 샀는데 네네. 사고 나서 또 주식 계속 내려들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폭락한 상태였는데도 더 떨어지는 상황. 그때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잡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출 그냥 마이너스 통장 받은 그 돈을 그냥 이것저것 그냥 아는 주식 한두 내에서 그냥 다 사버린 거예요. 네. 사버렸는데 거기서 한 뭐 거의 제 가진 원금이 6천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네. 거의 한 3천만 원까지 더 빠져버렸으니까. 반토막. 네,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반토막이 이렇게 나니까 상실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이걸 왜 주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딱 보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가진 종목 중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 오르면 뭐 2개 내리고 하나 오르면 또 몇 개 내리고 하다 오르면 올라가기 하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이거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거 오르면 이거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 돈이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해둔 종목들 네, 분산 투자했지만 네.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도 계속 제자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몰빵으로 가자. 네. 몰빵으로 가자 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넷 중에 하나를 택하자. 네. 그래서 택한 게 하이닉스였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로 몰빵 가고 시드가 너무 작다. 네. 대출 좀 받자. 또요? 그래서 네. 가진 돈 3천만 원이 남았는데 네. 3천만 원을 나머지 다 매도하고 그때 하이닉스를 샀어요. 네. 하이닉스 샀는데 그때 하이닉스가 제 기억에 그때 한 25,000원 정도에 몰빵을 해서 다 샀어요. 네. 25,000원. 네. 그래서 하이닉스를 사고 그때 또 이제 은행에 갔죠. 네. 은행에 가서 그때 당시 지금 금액도 생각나는데 6,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그걸 받아가지고. 네. 와이프분께서도 모르겠죠. 모르게요? 집사람한테는 저는 주식 한다고. 반토막 난 거는 알고 계신 상태예요? 집사람 모르고 있었죠. 그것도 모르세요? 네. 그냥 내가 투자 좀 해보니까. 네. 믿고 그냥 맡기시는. 집사람은 그냥 저한테 그냥 좀 믿고 맡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해가지고 1억 정도를 만든 거예요. 네. 대출까지 만들어가지고 하이닉스는 몰빵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부채는 1억 8천 정도 되는 거, 1억 2천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6천에다가 또 6천 그렇죠. 추가로 받으신 거니까. 1억 2천, 그리고 500 정도. 지금 현금은 이제 시드는 지금 1억 정도가 모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시드는 1억 정도 남았는데 손실 보고 1억 정도 남은 건데, 그래서 하이닉스를 사고 처음에 한 26,000원에 들어가다가 한 25,000원까지 내렸는데 그때가 바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V자 반등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기간은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러고 나서 한 얼마 정도 있다가 언론에 막 반도체 슈퍼사이클, 막 빅사이클 온다라고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 지금 투자해서 대박낼 종목이 하이닉스다. 그런 말이 나올 때였어요. 네. 지금 이거 사면 몇 배 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막 나올 때였는데 저도 그런 걸 좀 주워 들은 거죠. 솔깃하죠. 솔깃해서 그렇게 몰빵을 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이닉스가 진짜 그 말같이 25,000원에서 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막 손이 막 나가잖아요. 조금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팔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는데 근데 그때 때마침 제가 이렇게 직장에서 제가 주식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팔았을 텐데 그때 당시 제가 직장에
승진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매일 뭐 이렇게 거의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네. 출근해서 또 일하고 네. 밤에 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네. 주식에 너무 이렇게 몰입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잊고 지낸 네, 조금 잊었다기보다는 보고는 있었는데 네. 그걸 이렇게 HTS를 계속 보고 있지는 않았죠. 아침에 한번 보고 뭐 점심보고 한번 보고 네. 뭐 장 끝나면 한번 보고 이 정도로 이렇게 보다가 그럭저럭 어떻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보내다가 슈퍼사이클 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부터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목표가 막 8만원에서 9만원, 막 10만원까지 이렇게 막 제시하는 증권사가 많더라고요. 25,000원일 때 그렇게까지도 네, 그때까지 네. 이렇게 컨센 이렇게 제시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네. 아 이거 계속 버텨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네. 있다가 그래서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 제가 아마 팔고 사고 했던 단타성 비슷하게 이렇게 오르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생겨서 네. 고점에 팔고 저점에 조금 사고 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하다가 읽기도 하고 이렇게 뭐 딸 때도 있었고 하다가 그게 본전이더라고요. 네. 몇 번 단타를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럼 그 1억을 다 넣었다 다 뺐다 다 넣었다 네, 다 그렇게 뺐다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네. 좀 어떻게 보면 심장이 쫄깃했을 것 같은데. 쫄깃하다기보다는 제가 좀 무식했죠.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해 전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주가 있으면 뭐 50주 팔고 사고 부분 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제가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도 걸어버리고 전체 네. 매수액으로 이주고 계속 그렇게 그런 그 정도로 지식이 제가 없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8만원, 9만원, 10만원 이 목표가가 나오니까 참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다가 실제로 그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오다가 8만원, 9만원까지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9만원 정도까지 왔는데 네. 그때 되니까 증권사에서 12만원, 15만원 막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더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이렇게 한 방이 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더 버티자. 네. 그래서 그때가 한 2013년? 14년? 네. 15년? 네.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거의 5년 동안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한번 사고 팔고 하다가 어떤 시점에서부터는 그냥 쭉 들고 계셨다는 계속 거죠? 들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언제쯤 얼마부터였었어요? 그때가 한 7만원 정도에 팔았다가 다시 사면서? 9만원에 팔았다가 다시 뭐 이렇게 좀 내려오면 다시 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고점에 팔고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좀 더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샀던 거예요. 다시 재매수. 그때부터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게 2013년, 12년, 2012년, 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2008년에 25,000원일 때 이제 처음 매수를 하셨고, 그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4배 간다라는 얘기에. 그리고 주가가 등락이 있었는데, 그때는 계속 기다리다가, 이때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목표치 왔을 때, 왔을 때, 팔았다가, 8만원대 팔았다가, 9만원대 팔았다가, 8, 9만원에 팔았다가, 다시 좀 떨어지면 샀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팔고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매수를 했어요. 이게 2013년도. 그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12, 13? 네, 12, 13년 정도. 그러면 여기 일단 25,000원에서 8만원까지 가신 것도 일단 대단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익률이, 제 기억에 한 3억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 나가지고,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집을 한 채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광명 쪽에, 제가 구로 쪽에. 잠시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300%도 대단하신데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승진 공부 하다가 이렇게 정신이 좀 딴 생긴 공부를 3년이나 몇 년이나 하신 승진 공부를 제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네? 승진 공부를요? 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승진 공부 10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012년, 13년에 이제 그런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집을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명 쪽에 그때 재건축 이제 시작된 그런 아파트 쪽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철산동 쪽에 아파트를 하나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광명시 철산동. 네. 철산동 쪽에다가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라든가 그 올라있는 그 금액 정도 가지면 딱 그 집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 잔금 치를 때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터울이 보통 있거든요. 그 뭐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9만 원에서 이렇게 막 더 가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을 집을 계약을 하고 주식은 들고 있었고 주식을 들고 있었는 거죠. 저는 15만 원 막 이렇게 기대하고 막 있었는데 9만 5천 원 갔다가 그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빠지기 시작하다가 잔금 치르기 한 2달인가 석 달 정도 남았을 때 6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주식이. 그래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아침 이렇게 출근을 해서 누고 있는데 계약을 파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하다가 좀 더 버티자. 아직 시간이 한 2달 있으니까 주식도 뭐 어떻게 좀 모르니까 그래서 좀 더 버티자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집 계약 잔금 치르기까지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6만 원에서 한 5만 원까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집을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전화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제가 상황을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 얘기하시면서요?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죄송한데 이거 파기해야 될 것 같다고 이 상황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가지고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그래서 저는 내심 조금 계약금 일부라도 달려가고 싶어서 좀 매달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또 흔쾌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잔금 치는 날짜를 한 몇 달 정도 연기를 해줄 테니까 좀 더 지켜보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되냐고 하시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을 하셨나 보다 그분이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 다른 집 계약 잔금 치르는 날짜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기다려 줄 수 있으니까 좀 더 몇 달 더 보고 그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파기하겠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미쳐봐야 솔직히 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반등 나오기를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전문가들마다 좀 갈렸죠. 의견이 갈렸어요. 의견이 갈리고 저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운에 맡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하고 이렇게 집 계약을 연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하이닉스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8,000원인가에 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고 나서 98,000원인가에 다 매도하고 그 집값을 다 잔금을 치르고 한 5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파시는 분한테 500만 원대가 더 드렸어요. 기분으로.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마워. 드릴 수 있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더 드렸어요. 더 드리고 그렇게 나서 이제 제가 그 집을 한 채를 더 사게 된 거죠. 운이 좋아서. 사고 나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제가 또 욕심을 또 부렸죠. 그래서 집을 한 채를 더 사고 이제 돈을 다 이렇게 집 사는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욕심이 생겨서 집사람하고 또 마이너스 대출 좀 받자. 있던 돈 집 다 썼어요. 마이너스 그 돈 좀 있잖아요. 그 6천만 원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막 보다가 그때 당시에 슈퍼개미 김정환 워낙 유명하시죠. 그분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허니쭈님,
바이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